네, 안녕하세요. 새소리 이렇게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경기 끝나고 뭐 한 30분 이내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는 팟캐스트를 계속 올려볼까 하는데 일단 매체는 유튜브 그리고 유튜브에서 지원하는 팟캐스트 기능도 있길래 그쪽에다가 업로드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스타일은 뭐 그냥 경기 끝나고 느꼈던 거. 그런데 이번에 접근하니까 전술적인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 제가 전술을 잘 알거나 선출이거나 그런 건 또 아닌데 뭐 그냥 그런 거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축구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 축구 읽어주는 남자 유현태 전 기자님 스타일하고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바로 얘기를 드리면은 저희가 2021년 이후로 오랜만에 뭐 오랜만이라고 하면 오랜만이고 사실 뭐 1년 걸러 이렇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르게 되었는데 김승대 선수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2014년 이후로 처음 포항에서 아챔을 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나름 주목이 되었고 뭐 첫 경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3포트지만 하노이 상대적으로 쉬운 상대를 원정에서 만나서 그래도 4대2로 뭐 아쉬운 게 있다면은 뭐 아쉬운 게 있기도 하고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경기를 잘 이끌어 나가는데 일단 포항이 저번에 전지훈련을 1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바로 이 경기장 그리고 뭐 이 도시에서 치렀었죠. 근데 아 그게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 일단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그냥 뭐 제가 하노이 지금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선수를 딱 10분만 뛰어도 진짜 온몸이 땀으로 범벅되고 사실 한국에서도 요즘 덥다 덥다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잔디도 진짜 떡잔디에다가 한국 떡잔디랑은 또 다르게 이제 뭐 볼이 바운드가 죽는다든가 아니면은 선수들이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발을 누가 붙잡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선수들 진짜 힘들었겠다. 그 소리가 그 생각이 들었고 뭐 그래도 시의적절하게 자책골이 나와서 뭐 포항 입장에서는 경기를 상당히 편하게 끌고 갔다. 물론 골을 먹히는 부분은 좀 아쉽긴 했지만 뭐 선수들 진짜 튀기도 빡세 보였는데 뭐 이 정도면 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너무 오랜만이니까 우리 선수들도 좀 얼어있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하노이가 진짜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하노이가 3선하고 4선 그러니까 우리 한찬희 선수 그리고 오베르단 선수 이 사이 그리고 그 라인하고 박찬영, 하창래 이 사이에 상대 공격수를 위치하고 공격수 한 명은 우리 센터백들 사이에 위치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하프 스페이스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공간을 파고들려고 노력하고 이 모습을 보니까 웬만한 한국 감독들보다 전술적인 역량이 뛰어나다. 이 하노이라는 팀이 우한이나 우라와를 상대로 이거 100% 일을 내겠다. 일을 낼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저는 진짜 이거 보면서 100% 일을 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우한이 이번에 2대2로 비겼네요. 우한도 우라와도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저희가 3중 1약의 조편성이죠. 저희가 2위여도 좀 승점을 많이 확보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좀 난장판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경기를 보면서 하노이가 이를 내서 4중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러면 뭐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빡빡해지죠. 아무튼 하노이도 정말 강한 팀이다 이런 걸 느꼈고요. 예전에 그 동남아 우리가 생각했던 그 동남아가 아니다. 확실히 그런 편견으로 동남아 팀을 바라봤다가 큰 코 다칠 수 있겠다. 누가? 우라와가. 우라와 좀 많이 혼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제가 이거를 세면서 경기를 봤었는데 한 12분 정도 되니까 하노이도 그래도 첫 진출이다 보니까 홈이긴 하지만 그때까지 좀 얼타고 있다가 그때부터 좀 살아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든다든지 뭐 이런 거는 포항도 좀 잘 막는 편이라서 잘 막긴 했는데 그리고 3대 0으로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한 골 먹었죠. 김인성에게. 그러고 라인을 올리는 거 보고 이 팀은 진짜 방향성이 좋다. 뭐 사실 동남아에서 정말 잘하는 팀이어도 한국이나 일본 상대로 라인을 올린다는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에 올리는 거 보고 그리고 선수를 개인 기량으로 뭐 우리 완델손이나 이제 박승우 선수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였는데 이런 선수들을 제껴내는 거 보고 은근히 개인 기량도 좋다. 전술적인 역량도 감독이 충분히 있고
이걸 만들어가는 능력도 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노이는 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엄청 하노이는 생각보다 엄청 강한 팀이다. 물론 우리는 그걸 이겼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포항도 사실 정말 오랜만에 이제 정상화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치르다 보니까 얼타는 게 좀 보였어요. 홈이었으면 그래도 좀 더 빠르게 정신을 차렸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한 10몇 분부터 하노이가 정신을 차리면서 그때 골을 안 먹힌 게 진짜 다행이다 라고 보여요. 그때 골을 못 넣었으면 저희 진짜 내내 끌려갔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뭐 전반 초반에는 좀 이제 골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되게 답답한 모습이 보였는데, 상대가 5백으로 라인을 내리고 5-3-2 형태로 라인을 구축했는데, 이거를 사실 K리그에서도 백3, 백5 쓰는 구단이 많다 보니까 포항도 많이 접해봤을 그림인데, 이거를 그래도 저희 나름 이번 시즌 괜찮게 파괴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파괴하는 움직임 그리고 빠른 속도 이런 게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선수들이 좀 긴장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백하게 뭐 완델손이나 신광훈이 높은 라인까지 올라간다기보다는 특히 그러니까 완델손이 올라가면은 사실 완델손이 측면에 위치하고 상대 수비수랑 그 센터백하고 측면 수비수 사이를 김승대가 파고드는, 아니면은 뭐 고영준, 윤민호 이런 선수들이 파고드는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공격이 왼쪽으로 진행될 때는 완델손이 최전방 이제 구석으로 올라가고 김승대가 오히려 내려와서 이제 미드필더 지역에서 공을 받아주는 모습이 많이 보였고, 오른쪽으로 진행이 될 때는 이제 김준호 선수가 원래 중앙 지역에서 요즘 볼 배급을 전진하는 역할로 많이 해줬는데, 이 위치에 신강우 선수가 들어가더라고요. 오버래핑을 깊게 들어가지 않고 소위 언더랩이라고 하죠. 강원에서 맡았던 그런 롤과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결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김승대, 제카, 윤민호, 김인성 이렇게 4명이 라인을 전방에서 형성을 했는데, 글쎄요, 평소 보이던 거랑 경기장이 달라서, 앵글이 달라서 그랬나? 아니면 그래서 눈에 더 잘 띈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번 경기에서 좀 다르게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고, 어쨌든 속도 면에서 상대 백5를 하기에는, 파괴하기에는 초반에는 충분한 속도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래도 상대 시의적절한 자책골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윤민호 선수의 좋은 움직임이 있었죠. 윤민호 선수 데뷔골 축하드리고, 윤민호 선수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서 김승대 선수, 고영준 선수, 홍윤상 선수 뭐 다 포항의 유스들인데, 이 선수들 뭐 라인 깨면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공 자기가 치고 움직이는 거, 이런 기본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고급 스킬이긴 한데, 이런 공간 지향력 이런 것들이 진짜 충분히 보여가지고, 뭐 고영준만한 이제 순간적인 폭발력, 뭐 울산전에서 2골 집어넣었던 그런 모습 같은 거는 아직은 뭐 보여준 게 많이 없지만, 윤민호 선수가 그래도 아시안 게임 고영준 선수가 차출된 동안에 윤민호 선수가 붙박이로 그 자리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뭐 U22가 아니라서 그런 면에서는 살짝 애로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윤민호 선수 오래 기다린 만큼 이번에 골 축하드리고, 올 시즌 좀 좋은 모습 더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모습하고 대조적으로 뭐 저번 수원FC와의 경기도 있었지만, 전반전에 윤민호 선수 나오고 후반전에 김종우 선수가 이제 그 위치에 들어가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공격형 미드필더로 윤민호, 고영준, 김승대 이런 선수가 들어갈 때랑은 다르게 김종우 선수가 들어갈 때는 사실 본인의 이런 움직임보다는 김종우 선수가 뭐 탈압박이나 좀 공을 예쁘게 차는 그런 편인 선수죠. 움직임 그런 거에 집중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세 선수는 움직임 쪽으로 좀 더 특화가 된 선수고, 다른 것도 잘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후반에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이 뒤로 내려앉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선에서 김종호 선수의 좀 장기를 보여주기에는 쉽지 않았다. 오히려 좀, 참 이게 김종호 선수를 이선에 놓으려면은 무게중심이 우리가 좀 공세적인 위치에서, 그리고 좀
상대 백포 라인 이 정도? 그런 상황에서 사용하는 게 제일 이 선수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아닐까 싶었어요. 오히려 이 선수가 처음에 올 때는 수비력 같은 게 살짝 뭐 본격적인 3선 자원이 아니라 2선 또는 2.5선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선수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하는 거 보니까 뭐 오히려 한찬희 선수 대신에 3선에서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은 또 무게중심 포항이 요즘은 중앙 미드필더가 번갈아서 측면으로 나와서 공을 전개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게 김종호 선수가 좀 더 맞지 않을까? 오히려 시즌 초의 예상과는 다르게 3선에 뛰는 게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거는 사실 가만 말하면서도 생각이 드는 게 김준호 선수가 체력이 좀 더 붙어서 90분 뛸 수 있게 되면은 김준호 오베르단 이 조합을 가동하는 게 제일 베스트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좀 패스를 원활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염려가 돼서 이제 전반전에 김준호 선수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신광훈 선수가 그 위치에 배치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랜트 선수가 수원 FC전에서도 그랬는데 이번에 교체 투입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으로 오버래핑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사실 요즘 트렌드에서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소위 말하는 버스를 세우면은 거기 센터백 아무도 마킹이 붙지 않는 센터백을 오버래핑 시켜서 뭐 공격을 전개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나왔는데, 그랜트 선수가 그게 진짜 잘 기본적으로 발밑이 되는 선수니까 그게 잘 될 것 같았는데 뭐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하는 느낌도 들었고 왜 잘 안 쓰는지 이런 모습도 살짝 보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측면에 사이드 아웃되는 모습 보면서 그래도 살짝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뭐 이런 거는 계속해서 테스트 해보면서 가동해보면 좋겠죠. 박찬영 선수도 좀 선발로 오랜만에 나와서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인성 선수 이번에 2골 넣었는데 이번 시즌 한 골밖에 못 넣었는데 뭐 한 경기에서 이렇게 2골이나 집어넣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선수를 좀 임상엽 선수하고 비교가 아무래도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계속해서 비교를 하면서 봤는데 임상엽 선수는 기본적으로 저돌적인 선수고, 이런 볼 배급하긴 볼을 패스를 통해서 배급을 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전진을 하고 볼을 전진시키고, 그리고 슛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압박을 바로 붙지 않는다고 하면은 되게 예쁘게 공을 감아서 툭 때리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김인석 선수는 뭔가 좀 더, 그러니까 임상엽 선수가 공간을 향해서 저돌적으로 뛰어든다, 아무도 없는 공간을 향해서 좀 그렇게 앞을 향해서 뛰어든다라고 하면은 김인석 선수는 공을 딱 잡고 상대를 일단 로건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 수비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치면서 헛다리 짚고 한쪽으로 제끼고 크로스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슛을 하는데 그 슛이 되게 냅다 후린다라는 느낌이 되게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린다고 하면 그냥 하늘로 뜨던가 이런 건데, 김인성의 막 후리는 슛은 신기하게 뜨지는 않고 거의 땅볼로 가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골적인 효율은 조금 더 덜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감도 있었는데, 오늘 김인성 선수 골 들어간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슛했던 거리보다는 좀 더 골문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골을 뭐 슛을 때렸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사실 이거는 상대에 따라서도 좀 타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오늘 김인성 선수랑 김승대 선수가 먼저 나온 거는 아무래도 상대 이 두 선수가 수비적인 가담도 되게 좋은 선수다 보니까 일단은 수비적으로 가되, 그리고 상대가 또 라인을 뭐 멋모르고 라인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자원들, 뭐 조재훈, 박형우 이런 선수들보다 기본적으로 뭐 연륜도 뭐 당연히 있지만 뒷공간을 후벼파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뭐 윤민호 선수도 이런 거에 장점이 있고, 그런 면에서 가동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뭐 승대형 정도는 중간에 빼주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후반에 슬슬 상대 라인 좀 벌어지고 하는 거 보면서 박형우 선수 인천전에서 그 돌파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다시 뭐 볼 수 있었으면은 했는데, 뭐 사실 그거보다는 수비적인 면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제가보다는 이호재를 투입하는 게 정배였고, 또 우리 감독님이 웬만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좀 방심을 안 하시죠.
5대 4도 있었고 얼마 전에 좀 큰일 날 뻔한 4대 3도 있었으니까. 아무튼 그런 면에서 포항이 굉장히 뭐 어려운 경기였지만 특히 날씨, 잔디 이런 거에서 되게 힘든 경기였지만 잘했고, 그리고 상대 일단 우한이나 구라마나 좀 상태가 좀 요상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냥 뭐 다음 경기 우한전에서 가뿐히 승리 거두고 뭐 그렇게 나가면은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 사실 뭐 말이 쉽지 싶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압도하는 모습 보여주니까 되게 마음은 편하네요. 저번에 첫 경기가 라차부리였나? 라차부리한테는 사실 경기 내내 좀 압도한다 이런 느낌은 없긴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뭐 내용적으로는 몰라도 스코어상으로는 상당히 앞서갔으니까 좀 다음 경기도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 대구전도 있는데 선수들이 아마 오늘 밤 비행기 타고 부산인가 대구로 가나 할 텐데 얼른 뭐 피로 씻어내고 이렇게 경기 치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때는 뭐 김선호 선수가 선발로 나오고 하겠죠? 뭐 하창래 선수는 못 나오고 뭐 대구전에 최대한 오베르단, 박승욱, 제카는 경고 안 받는 걸로. 뭐 이것 정도 말씀드리면은 일단 제가 메모 드린 거는 다 말씀드리는 것 같네요. 제가 방송을 이걸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하다가 원래 라이브를 키는 게 사실 수입이 더 잘 나옵니다. 도네이션을 켜두면은 도네이션이 수수료도 덜 떼고, 그리고 조회수 한번 올라가는 것보다 돈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 기억에 이거 라이브 신청하고 24시간이 지나야 되나? 근데 이거 채널 만든 지 아직 10시간도 안 지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하는 식으로 첫 번째 방송은 뭐 에피소드는 이렇게 진행을 하였고요. 이거를 또 어떻게 진행을 할지, 뭐 매주 한 번씩 할지 아니면은 뭐 매주 경기 끝나고마다 할지 이런 거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제가 간을 여러 번 봤었는데 그때마다 좀 우리 이런 거 해도 아무도 사람들 별로 안 볼걸? 그래가지고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기왕 시작했는데 해봐야죠 뭐. 경기 끝나고 이렇게 하는 게 뭐 그렇게 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저희 중계로 보신 팬분들하고 이제 직관 가신 한 100분 정도 되시는 것 같던데, 그리고 1000분의 포스코 임직원분 그리고 교민분들, 뭐 제가 감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뭐 저희 방송 끝내고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